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최근에 그 일본차 리뷰는 왜 안 하는가? 일본 하이브리드, 또 라브4라든지 코롤라, 또 캠리 뭐 이런 거 소개할 만한데 혼다 어코드 같은 경우에도 하이브리드 잘 나왔다고 하는데 왜 리뷰 안 하고 소개 안 하고 추천 안 하냐? 노제팬인 거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딱히 그런 이유는 아닙니다. 일본에서 국산차가 잘 안 팔리죠. 우리나라 차가 잘 안 팔리는 이유가 도로 환경, 그리고 주차 여건, 또 자동차가 아무래도 이제 일본에서는 수입차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제약이 좀 있습니다. 검사, 정기 검사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비용도 더 비싸고요. 일본인들이 수입차라고 하면 주로 이제 유럽 쪽을 많이 선호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보다 더 사대주의의 성향이 강한 시장이 일본입니다. 이왕 수입차 타는데 어설픈 수입차 브랜드 타는 것보다는 누구나 알만한 브랜드, 벤츠, BMW, 아우디, 그리고 포르쉐 뭐 이런 거 타는 게 확실하게 수입차를 타는 거에 대한 대외적인 이미지도 생길 수 있고, 폭스바겐도 사실 그렇게 선호를 하는 분위기가 아닐 만큼 상당히 이 프리미엄 브랜드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 자동차도 일본에 가면 수입차잖아요. 수입차 하면은 수입차로서 불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차고지 증경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일본 사람들이 경차 이외의 차를 선택하는데 부담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폭이 좀 큰 편입니다. 일본은 차 폭이 크게 되면 주차라든지 아니면 좁은 도로를 다닐 때 도로 여건상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차를 많이 선호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출을 했다가 뭐 철수를 하고, 그리고 또 이번에 아이닉5도 진출을 해서 관심을 많이 모았습니다만 생각만큼 많은 판매량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일본도 이렇게 안 사주는데 뭐 우리도 일본차 뭐 살 필요 있겠습니까? 라는 단순한 논리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일본차가 우리나라 들어와도 우리나라 여건에 안 맞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일본차는 일본의 여건에 맞게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실내 공간이 훨씬 더 넓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수입차다 보니까 똑같은 논리가 적용이 됩니다. 일본차도 수입차인데 들어오는 거 보면 가격이 현재 미국 시장보다 더 비싸게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유통 과정이 더 복잡해지고 운송이라든지 세금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차 가격이 비싸지는데, 비싸게 상대적으로 구입을 해서 운행을 했을 때 수입차로서 느껴지는 어떤 만족감이라든지 대외적인 이미지, 이런 것도 사실 일본 차가 그다지 고급 프리미엄 브랜드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렉서스도 예전만 못해요. 렉서스도 예전에는 벤츠, BMW 다음에 아우디와 비슷한 포지션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는 힘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이긴 한데 좀 애매한 프리미엄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차들을 굳이 추천을 해드릴 필요가 있냐. 뭐 국산차만큼 저렴해서 국산차와 가격적인 이점 충분히 챙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본차가 특히 이 수리비 부품 가격이 국내 기준으로 상당히 비쌉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토요타 같은 경우에 밸류체인을 굉장히 잘 촘촘하게 구성을 해놨고, 그 다음에 부품 유통 관련된 그런 가격 지도가 잘 돼 있어서 일본 차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일본인들은 상당히 편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현대기아차를 제외한 다른 브랜드들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좀 껄끄럽지 않습니까?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단순히 비용만 차이 나는 게 아니라 수리 기간, 자동차는 멈춰 서 있는 그 시간까지는 큰 불편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차가 여러 대 있으면 모를까? 또 차가 여러 대 있어도 구입한 지 얼마 안 된 차를 막 일주일, 한 달 이렇게 세워놓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길어야 2, 3일이고 당일날 처리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이런 편리함 때문에 사실 수입차를 덥석 짓기가 좀 어려운데, 벤츠나 BMW, 독일의 좀 유명한, 그리고 누구나 다 알아볼 만한 럭셔리 브랜드들은 또 그런 걸 감수하면서 내가 좋은 차 타고 있다라는 인정받으면서 어떻게 운행을 해볼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일본 차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의 정성을 쏟을 만한 그런 브랜드 밸류가 있냐 생각해보면 그것도 살짝 좀 애매합니다. 그런 밸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뭐 제가 볼 때는 그럴 만큼의 정성을 들일 만큼의, 왜냐하면 선택지가 또 대체제가 일본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산차가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환경에서 굳이 그런 불편을 감수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 추천을 좀 잘 안 해드리는 그 이유예요. 그런데 사실 일본 차 같은 경우에 이제 토요타,
특히 토요타에서 캠리, 라브4, 코롤라 이 세 모델은 뭐 이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보다 더 훌륭한 차를 찾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특히 라브4하고 코롤라. 최근에는 라브4 인기가 뭐 대단합니다. 라브4가 가솔린 모델로도 나오고 일반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다양하게 출시가 되면서 1년에 연 110만 대가 판매가 되고 있는데 단일 모델로 100만 대 넘게 팔아 치우는 모델이 전 세계적으로 코롤라하고 이 라브4밖에 없습니다. 대중차니까 뭐 가격이 저렴한 가격대에서부터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으니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보시는데 이 대중차는요 정말 힘든 분야입니다. 이 대중차가 얼마나 힘드냐면 이 대중차 중에서 저렴한 경제적인 어떤 목적으로 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의 기준이 프리미엄 브랜드를 선호하는 그런 고객들의 기준보다 한 3배, 4배는 더 까다롭습니다. 왜냐면 이 사실 프리미엄 브랜드의 좀 비싼 모델을 찾는 분들은 경제적인 여건이 좀 되는 분들이고 이런 분들은 아주 필수제로 반드시 그 차가 고장 없이 폐차할 때까지 나에게 불편을 주거나 금전적인 손실을 주는 걸 걱정하면서 차를 사시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감수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차 사는데 돈을 어느 정도 쓸 마음의 각오가 돼 있는 분들인데 이 대중차들은 그게 아닙니다. 대중차들은 여유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과반수 이상이 여유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그래도 자동차가 있게 되면 나의 생활이나 또 일상적인 패턴에 좀 더 활력이 되고 또 편리한 이점을 가질 수 있겠지 해서 금융을 이용하거나 좀 무리해서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 계산을 굉장히 철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따져보는 항목들이 너무나 많고요. 그 다음에 일반 대중,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뭐 가격이면 가격, 품질이면 품질, 디자인이면 디자인, 편의성이면 편의성, 또 정비의 효율성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이걸 뭐 만족시켜야 될 항목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이 대중차 중에서 좀 실용적이면서 경제적인 모델을 찾는 분들이 적당하게 지불한 만큼만 요구하시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냥 모든 부분들을 다 까탈스럽게 다 봅니다. 그러면서 야 이것도 만족시키고 저것도 만족시키고 사실 경제성과 성능과 편의성과 또 뭐 정비의 효율성과 그러면서 디자인의 완성도와 실내 고급감 이런 것들은 좁혀내기가 쉬운 게 아닌데 이런 것들을 다 요구하신다니까요. 그리고 또 내가 큰 맘만큼 돈 쓰는데 그만큼의 만족도가 있어야 된다. 큰 기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중차 부분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 대중차 부분에서 대다수의 불특정 다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 모델 그러면서 한 해 100만 대나 판매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자동차라면 이건 전 세계에서 정말 최고의 자동차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과거에 포드 T 포드이즘을 통해서 자동차의 대중화를 통해 전 세계의 흐름, 주거 환경, 그뿐만 아닙니다. 경제 흐름까지 바꿔놓은 헨리 포드의 포드이즘의 시작이었던 포드T에 맞먹는 혁명이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정말 대단한 차입니다. 그런 차를 생산해내는 토요타, 우습게 볼 수 없죠. 정말 대단한 제조사고 전기차 시대로 전환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토요타가 앞으로 10년 정도는 세계 1위에서 정말 전성기를 구가하면서 끌어내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철옹성과 같은 제조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얄궂게도 지금 전기차 시대가 왔고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고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전환되는 이 시점에서 토요타가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하이브리드로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까. 그리고 전기차가 급격하게 대중화를 이루면서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지도가 완벽하게 바뀌게 됐을 때 토요타의 포지션이 상당히 애매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토요타가 앞으로 세계 1위를 유지하는 게 몇 년 남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도 급격하게 아마 전기차의 대중화로 인해서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라는 전망을 저희가 내놓는 겁니다. 사실 하이브리드는 전기차 전동화 기술의 정점을 찍을 만큼의 미래 기술이 아니라 내연차의 또 다른 형태이고 내연차의 수명 연장을 위해서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이 가지와 같은 기술이기 때문에 미래 전기차 시대에서는 사장될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미 유럽이나 그 외 지역에서 내연차를 퇴출하는 항목에 하이브리드도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길어야 앞으로 한 3, 4년 정도 전성기가 길게 가더라도 그 정도 지나면 아마 하이브리드도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준비를 하게 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국내에서 일본 차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일본 차가 가지고 있는 네임 밸류나 상품적인 가치, 이건 가격을 기반으로 해서 경제성이라든지, 그리고 또 사고가 났을 때, 고장이 났을 때 얼마나 빨리 조치를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차를 유지 운영하는 게 쉽지가 않고, 또 일본 차가 가지고 있는 상품성보다 좀 과도하게 가격이 책정이 돼 있어서 추천해드리기가 조금 맞득치 않다. 그래서 추천을 잘 안 해드리는 건데, 산업적인 측면이나 자동차의 가치 측면에서 보면 대단합니다. 라브4, 코롤라, 캠리, 또 어코도, 이런 차들이 가지고 있는 품질은. 근데 혼다는 사실 예전 같지 않아요. 혼다는 전기차 시대의 준비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80, 90, 2000년대 초반 일본 자동차의 전성기를 지나면서 계속 기술 개혁을 통해서 시장을 이끌어가는 프론티어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혼다가 워낙에 뭐 제트기도 만들고 아이모 로봇, 또 인공지능 뭐 이런 데 정신을 팔다 보니까 본연의 업인 자동차에 조금 소홀해서 자동차의 본질 부변에 있어서 뒤떨어지는 모습, 그리고 또 컨슈머 리포트를 비롯한 미국의 유수 미디어에서 예전의 혼다가 아니다, 이런 평가를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현재 토요타는 여전히 내연차 시장에서 철옹성을 유지하고 있고 막강한 그런 영업이익을 통해서 건재함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아마 전기차로 전환이 되면서 급격하게 이제 장면 전환이 일어나면서 토요타 입지가 흔들리지 않을까, 뭐 그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시대가 되기 전에 가장 여러분들에게 이 과도기에 적합한 차로 저희가 추천드리는 게 토요타 라브4의 포지션에 있는 차들. 이걸 뭐 미국 같은 시장이라 그러면은 사실 투싼이나 산타페, 또 팰리세이드 뭐 이런 차들과 캠리, 라브4 뭐 이런 차들이 대등하게 경쟁을 하는 상황이라서 우리나라 환경과는 조금 다른 추천 항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시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현대기아차를 이용하기에 좋잖아요. 그리고 사실 전 국민의 85%가 현대기아를 선택하고 있다는 건, 어느 분들은 국민들이 현대기아에 속고 있고 순진해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얼마나 현명하고 얼마나 가차없는데요. 상품성을 따지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소비자들만큼 엄격하고 정말 상품성 제대로 판단하는 소비자들이 없습니다. 얄짤없습니다. 상품성 안 되는데 그걸 왜 선택을 합니까? 85%나 되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많은 기업들이 대한민국 시장에서 성공하면 다른 시장에서는 뭐 덮어놓고 잘 될 것이다 그래서 테스트 베드로 사용하는 이 시장에서 85%를 먹고 있다는 건 상품성, 경제성, 그리고 유지 보수에 따른 인프라, 사고 시 비용 문제, 그리고 또 실내 인테리어나 편안한 승차감,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원에 해당하는 다이아그램에 해당하는 상품성을 제공하니까 그래 이 정도면 됐어 하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소비자들은 바보가 아니고 이 85%나 되는 소비자들이 만족해서 잘 타는데, 다만 인터넷에다가 내가 얼마나 만족하는지 그 경험담을 공유하지 않을 뿐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인터넷에 공유를 할 때 불만스러운 분들, 막 트집 잡고 욕하고 막 비난하고 이런 분들이 더 10배수, 20배수 목소리가 큰 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자꾸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지적한 거 또 하니까 국산차가 무슨 쓰레기 같고 상품성이 바닥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국산차로 만족 잘 하시고 예전에 국산차가 아니다 신차 구입해서 최근 5년간 운행을 해보시는 분들의 경험담 들어보시면, 이제 뭐 대중차에서는 일본차, 미국차 왜 우리가 견눈질해, 국산차가 이렇게 좋아졌는데 벤츠나 BMW나 아니면 포르쉐나 이 정도 되면, 그때 되면 이제 이건 트로피 같은 거니까, 뭐 트로피 와이프 같이 트로피 카 같은 거니까 내 인생에 상 한번 주자라는 차원에서 구입을 한다 그러면은 국산차와 이게 선택지로 경쟁이 될 수는 없겠으나 아직까지 내연차에서. 하지만 대중차에서는 투싼, 산타페, 아반떼, 또 팰리세이드, 그랜저, 여기까지는 정말 상품성 막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페르디난드 포르쉐 박사가 과거에 그 비틀 만들면서 정말 이런 대중차 연비 만족시키고 가격에, 내구성에, 실용성에, 그리고 또 짐 많이 들어가고 이건 진짜 박터지게 너무 힘들다, 레이스카 만드는 거 차원이 다르다,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그런 장르입니다. 그러니까 이 투싼이나 산타페나 또 그랜저나 이런 상품성을 가지고 대중차 시장을 지배하는 브랜드가 결국은 전기차 시대에도 이제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바뀔 뿐이지, 그 항목을 쥐고 흔들어야
결국은 세계 모빌리티 지도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조사로 이제 급부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류 문화 또 자동차 혁명 이걸 통해서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가치가 높고 위대한 그런 자동차에 해당하는 세그먼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천에서 한 5천 사이의 대중차 가운데서 뭐 글로벌 모델 기준으로 해가지고 최소한 한 3, 40만 대 정도 판매되는 차를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면 그 선택이 틀림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차들이 가치가 가장 높아요. 왜? 규모의 경제입니다. 자동차는 규모의 경제가 핵심인데 같은 차를 만들어도 10,000대 나가는 차와 10만 대 나가는 차와 50만 대 나가는 차 들어가는 부품의 질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같은 플라스틱 부품이라도 10,000대 수주하는 거와 50만 대 수주를 하는 거 50배잖아요. 그럼 가격이 몇 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럼 같은 가격이 몇 분의 1로, 같은 부품이 몇 분의 1로 가격이 줄어들면 핵심 파워트레인이나 그 외에 에이다스에 비롯한 그런 각종 센서들을 비롯한 엔터테인먼트, HUD, 그 외에 좀 가격이 나가는 굵직굵직한 부품들 이런 수주를 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다 가격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판매가 되지 않고 생산량이 많지 않은 차들은 가격을 비싸게 놓지만 그 비싼 만큼의 값어치를 못할 확률이 높은 겁니다. 여러분들 왜 슈퍼카들 6억, 7억 하잖아요. 그게 몇천 대 수준의 차를 만들기 위해서 주문하는 부품 가격들이 이 대량 양산을 해서 몇십만 개씩 생산하는 부품에 비해서 곱하기 10배, 20배 이렇게 배수가 잡힙니다. 그러니까 그 소재가 그만큼 막 엄청나게 비싸서가 아니라 규모의 경제에 도달을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n분의 1로 그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지 못해서 생기는 비용적인 문제를 소비자들이 가격으로 다 나눠서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트셀러를 구입하라고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건 이건 이미 규모의 경제에 도달해서 낮출 만큼 낮춘 겁니다. 제조사에서 최대한 야 우리가 이 부품만 한 50만 개 연 가져가는데 너희들이 3분의 1, 4분의 1로 줘야 되지 않겠어? 자, 이렇게 되면 제조사가 고객들에게는 더 낮은 가격에 공급을 하면서도 본인들의 영업이익은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저런 좀 소량 생산하고 아직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지 않은 제조사들의 자동차도 좀 우리가 사줘야 균형 발전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국적인 그리고 정말 전체 산업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런 소비 패턴으로 자동차를 사시겠다고 하면 좀 마이너한 브랜드의 소량 생산하는 자동차를 사시는 걸 말리지 않겠는데 자동차 구입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손해보고 싶지 않으시고 그리고 오랫동안 만족을 느끼면서 또 문제가 생겼을 때 효과적으로 그 문제를 잘 처리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선택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구입하시려면 글로벌로 많이 판매되는 그리고 규모의 경제에 도달해서 최대한 제조사가 부품을 수주할 때 낮은 가격에서 제품을 구성을 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를 해도 충분히 남길 수 있는 그런 차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차들이 어떤 차들이에요? 투싼, 스포티지, 산타페 이런 차들입니다. 아반떼 이런 차들은 전 세계적으로 판매력이 높아서 규모의 경제에 도달을 해서 제조사도 결과적으로 좋은 가격에 판매를 하지만 그만큼 이익을 챙겨갈 수 있고 소비자도 지불한 것보다 더 그래도 기대 이상 혹은 기대만큼 그런 만족도를 충족시키면서 차를 판매를 하거나 폐차할 때까지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는 아주 훌륭한 차입니다. 정리해보면 일본 차를 추천하지 않는 건 우리나라 환경에 잘 안 맞기 때문입니다. 이건 일본에서 대한민국 국산차를 잘 안 사는 이유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수입차로 생각해서 높은 비용을 지불하거나 또 유지 보수 관련해서 또 사고 났을 때 수리 비용 관련해서 높은 비용을 지불하기에는 브랜드 밸류가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일본 브랜드에 높은 밸류를 부여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 입장에서는 이 정도 비용이 좀 더 들어간다 그러면 그냥 국산차 타고 말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개인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딱히 반감이 있거나 우습게 보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토요타의 앞으로의 가능성을 길게 보지 않는 이유는 내연차가 이제 곧 미래 모빌리티에서 전기차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순위 변동, 지각 변동이 이제 곧 자동차 업계 전체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변혁의 시대에 우리가 그 변화를 좀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